자, 의사표시요. 40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첫 번째요. 이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것이죠. 법률 사실이다. 그렇죠? 사실이다. 요건이라 하면 안 되죠. 법률 요건이다 하면 X죠.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법률 행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요소죠. 법률 행위의 요소가 되죠. 법률 행위를 만드는 요소가 돼요. 요소.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죠.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는 가장 중요한 법령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률 의사표시가 이게 유효가 되어야 그 다음에 법률행위도 유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서 유효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유효해야 법률행위도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됐다 하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그 의사표시의 효과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사표시에서는 유효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합니다. 명시적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내용이 명백히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말로 한다든가 글로 한다든가 그죠? 그러나 묵시적이라는 것은 각종 거동이나 주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을 묵시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따라서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의사표시라는 면에서는 똑같다. 다만 침묵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죠. 침묵 자체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렇죠? 다만 이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는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되냐 하면 그 침묵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특별한 정황이 있고 그리고 그 정황에 대해서 내가 침묵을 지키면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한 것으로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전제하에 의사표시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침묵. 자, 이런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셔야겠어요. 의사표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의사가 존재하죠. 그죠? 내부적으로, 주관적으로 의사가 존재하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표시행위로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의사표시라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의사는 내가 어떠한 의도로서 어떠한 효과를 내야지,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맺어야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에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 의사를 외부에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최초로 마음먹은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야 할 의도를 효과 의사라고 그래요. 효과 의사를, 그리고 내가 이 표시행위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표시 의사를 가지고서, 그리고 표시행위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하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하겠죠. 하에 이런 행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표시의 의사에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 세 가지 의사를 가지고 밖으로 표시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중에요, 여기서 어떤 표시행위로 해야지라는 의도는 있을 필요가 없죠. 말로 할 의사가 있다든지, 글로 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 몸짓으로 내가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어떤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표시행위 하게 되면, 그러면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게 표시의사 자체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요설이라고 그래요. 필요 없다. 불요설. 이게 통설, 다수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주로 주관적인 내용인 내면에 있는 의사와 밖으로 드러나는 이 표시행위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의사 표시에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사주의라고 그러고요. 개념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핵이다, 핵. 아니다, 표시행위가 의사 표시의 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표시주의라고 그래요. 의사주의에서는 착오를 무효로 취급해요. 왜냐하면 착오는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표시행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효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표시주의에서는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표시행위가 있으니까 표시행위한 대로 유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입장이요. 의사주의에서는 이렇게, 표시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민법은요, 절충했어요. 민법상에서는 두 개를 절충했다. 절충했다. 절충설. 어떻게 절충했냐 하면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여기에 입각해서 의사주의를 절충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제3법 영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절충주의인데 절충설을 입각하는데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표시주의 기본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표시를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마음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민법상 우리 해석은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재는 41페이지에 이런 내용 제일 밑에 있죠. 하단에 우리 민법의 태도에서 절충주의, 제3법상의 행위에 관해서는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주의를 절충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에 보면 착오에 한 의사표시했을 때 우리 민법 109조에 보면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해놨죠. 취소란 말은 뭐냐? 원칙은 유효인데 이것을 취소를 제도를 이용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와 유효를 같이
동원하고 있죠. 양 제도를 다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원칙은 유리했으니까 표시주의 입각했죠. 그렇죠? 이게 표시주의 입각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요, 의사주의의 효력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의사 표시의 효력 요건, 즉 유효하기 위한 요건, 유효 요건. 여기는 마음먹은 의사가 그대로 표시행위에 일치돼야 한다 했어요.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겠죠. 하나 더 있어야 된다겠죠. 그게 뭐냐? 사기도 당하지 않았어야 되고 강박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죠. 사기나 강박이 없을 것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죠.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된다 했어요. 이 사기 강박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는 일치할 것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치가 존재해야 되고 이것은 없어야 되니까 부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부존재해야 돼요. 이거는 존재해야 되고요. 존재해야 되고 여기는 존재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사실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내면과 외부가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없애야 되려면 사기강박 이걸 외부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적인 의사표시죠. 정상적인, 즉히 정상적 의사표시여서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고 법령을 유효하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유효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효력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정상적 의사표시니까. 그렇다면 이 중에 어느 한 개만 없어도 이 중에요.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든가 또는 사기강박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유효가 될 수 없겠죠. 유효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우리 민법에 있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지금부터 의사표시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유효가 되는데 갖추지 않은 불일치하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렇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 민법은 과연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어떤 게 있냐. 여기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그 다음에 사기강박이 없어야 되는데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사기가 있는 의사표시,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 근데 이게 구조가 같아요. 구조 동일해요. 그래서 법 조문으로는 한 개의 조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민법 110조로 만들어놨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는요. 하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니니까 비진이라고 그러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하나는 서로 내통해서 허위로 의사표시한 거죠.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 표시한 거죠. 하나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경우죠. 이것을 각각 107조, 108조, 109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리고 사이강박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와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한 개의 조문으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하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민법 110조에 하나로 규율을 해놨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은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우리 민법에 정해놨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로 의사표시, 사용받는 의사표시냐라는 것은 차지하고 나중에 공부하고요. 일단 먼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 비진의 표시가 되면 우리 민법은 그 표시 행위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 107조에서 원칙은 유효 다룬다. 즉 표시한 대로 유효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 민법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면 민법 108조에서는 그 표시 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했을 때는 민법 109조에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요거는 결론이자 공식입니다. 어떤 의사표시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면 우리는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원칙은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취급하고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게 되면 무조건 무효라는 효과가 부여되죠. 그리고 착오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109조에 해당되게 되면 우리는 민법에는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는 이렇게 나타난 거죠. 즉 여기에 법효과는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규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했을 때 이 표시행위 효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 민법 110조에서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든 간에 사기강박을 당해서 그래서 진실을 모르고 사기당했으니까 진실을 모르고 표시했다든가 또 공포심이 생겨서 외포심이 생겨서 겁이 나서 그래서 상대방한테 표시했다라고 하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행위 되고 그 표시행위는 거기에 해당되기만 하면 우리 민법 110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왔습니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의사표시 4가지 조례니까 총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4개의 조문으로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해결합니다. 법효과를 부여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4개의 조문으로 정의해놨다. 이거는 공식이다. 그대로 익힌다. 그대로 익힌다. 불일치하는 경우 3가지. 만약에 사기강박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익혀둬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 여기에 해당되면 반드시 효과는 이렇게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외우십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거래행위를 할 때 의사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의사를 정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이렇게 드러내 주잖아요. 이걸 의사표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이 거래 과정에서 만약에 그 의사표시, 내가 한 의사표시가 내 마음속에 마음먹은 대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사기강박도 안 당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했을 때는 유효한 의사표시예요. 표시한 대로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그 의사표시 안에 이러한 흠이 있을 때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의사표시를 내가 했다면 그때 우리 민법은 이렇게 법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뭐냐. 어떤 경우에 비진의 표시가 되냐. 즉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어떤 모습이 됐을 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거냐.
또 어떻게 됐을 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은 이걸 익히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공식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게 이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건가? 이거죠.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실까요?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의사표시 규정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계되는 4개의 조문, 그게 바로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자, 여기는 원칙은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무효인 법령이에요.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에요.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이 조문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똑같이 적용된다. 요 사항은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한 개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공통사항. 이것도 역시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이겠죠. 공식처럼 이것도 역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공통사항 첫 번째. 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보니까 결국은 107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108조는 무효, 109조 취소, 110조 취소예요. 전부 다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법령이가 자체의 법령이가 무효가 돼버려요.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이러한 거래를 믿고 새롭게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제3자 어떻게 뭐 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에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해요. 선의의 제3자. 이 사람은 보호된다. 보호된다는 게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소유권이 보호된다는 거지. 제3자가 저당을 가지고 있다면 저당권이 보호된다는 거죠. 다만 그 제3자는 선이어야 되죠.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취소라는 사실을 몰랐다. 취소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제3자죠. 이런 거죠.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거래행위라는 매매계약을 했다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갑이 107조에 해당되거나 108조에 해당되거나 109조에 해당되거나 110조에 해당되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했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여기 무효사유가 있거나 여기 취소사유가 있거나 여기 취소사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거래행위 갑의 소유권을 이렇게 을한테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소유권을 믿고 거래한 제3자 병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 사람이 뭐예요? 제3자죠. 왜냐하면 이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거래행위 했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래행위. 새로운 거래행위를 했다. 이 새로운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는 제3자를 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 무효라는 사유가 취소라는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 거래행위를 거래할 당시에 이 사람이 모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의의 제3자. 무효 취소 사유가 갑과 을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요 사람만을 말해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 요 사람만을 제3자라고 한다. 이렇게요. 모르고 거래할 당시에 모르고 한 사람. 이걸 선의 제3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했으면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죠. 선이라면 행위 당시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존재한다. 공이 다 지원된다. 똑같이. 두 번째,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적용되는 범위는 어떤 법령에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표시를 요소하니까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해도 무방하죠. 여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만 적용된다. 자, 민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계된 법령이 이걸 합치면 재산행위라고 하면 되겠죠. 재산행위. 즉 민법상의 재산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민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되는 영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안 돼요. 이 안에 못 들어가요. 또 행정법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또 소송법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영역이 적용 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여기에 3법 같으면 주식 인수 청약을 한다. 청약이 의사표시거든요.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적용하지 않는다. 또 행정법이요. 국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했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여기는 공무원법이 적용돼야 될 영역이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여기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소송법. 소제기를요 차고에서 했다. 여기도 적용하지 않아요. 소송법에 따라야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민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법령이니까 재산행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기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혼인, 이혼, 인지, 입양, 파양 이런 등의 신분행위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공통된 사항이다. 공통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모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조문은 민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법령인 재산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 네 개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네 가지, 세 가지죠. 세 파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진의안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진의안의 의사표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어떤 경우 유효, 어떤 경우 무효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통정의표시는 어떻게 되고, 또 착오에 의사표시가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를 직접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